항공우주 그쪽으로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공우주 하면 또 스페이스 X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는 죽어도 일론 머스크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누리 아침 한개님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세계 7번째. 이거 인들아 강조했죠. 다누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다누리 결국 해냈다. 달 궤도 진입 성공. 대한민국 7번째 달探사. 이러한 뉴스들을 여러분들 지금 찌라시로 전락한 연합뉴스에서 볼 수가 없죠. 빨리 하루바삐 그 문화진흥연구원 방통위 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연합뉴스 사장 이 쓰레기 이 자식을 잘라버려야 돼요. 연합뉴스 사장이 이게 들어 볼 땐 얘는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빨리 이 자식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방통위장 그러니까 임기가 있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연합뉴스는 요즘 찌라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드라 강조할게요. 연합뉴스 찌라시예요. 옛날에 연합통신은 어지간하면 인드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찌라시들을 다 찌라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인드라가 일본 언론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 교토통신하고 일본 경제신문 두 가지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중앙일간지는 엄청나게 신문사들은 대체로 찌라시들이 많고요.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한국의 언론사가 찌라시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일 우선 척결을 하는 것은 신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엠빙신을 민영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한국의 언론이 왜 찌라시로 전략해가지고 문좀비 자이파시 정권 때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언론 순위가 하락했나? 이런 모든 원흉은 자이파시와 엠빙신 때문입니다. 엠빙신만 민영하면요 한국의 언론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고요. 개혁돼야 됩니다. 정상화돼야 되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자들 상당수가 이미 애들이 맛이 갔어요. 애들 다 인들아 볼 때 다른 어떠한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은 보호돼서 저는 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편이지만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한국의 기자들은 너무 많다. 90% 이상 구조조정 돼야 된다. 딱 하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이지만 딱 하나 한국에서 구조조정이 필수인 부분은 어디냐? 언론 부분이다. 90% 정도의 기자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구조조정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험악함을 스스로 몸소 느껴야 됩니다. 이런 안전한 데서 돈 처먹고 기레기 하는 애들은 싹 다 구조조정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세상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첫 번째 과제가 자이파쇼, 복마전, 부패의 온상, 엠빙신 민영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데다 세금을 줘야 돼요? 우리가 국민이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인드라 민영화 반대합니다. 딱 하나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돼요. 다른 데는 민영화 반대예요. 인드라 민영화 뭐 철도니 뭐니 이런 데다 민영화 반대한 사람이에요. 딱 하나 엠빙신만 민영하는 것 지지합니다. 저는 노조 인정합니다. 딱 하나 엠빙신 노조만 인정 안 해요. 그건 노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시스트 단체입니다. 인드라 볼 때.
성렬형 북한 미안 대비태세 시험 한국 드론 부대 창설. 성렬의 신속 정확 시죠.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거 보면은 뭐 군의 대응도 철저하게 잘했고, 제가 볼 땐 아침 한개님이 잘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반쪽 아베 잔당파가 자 무인기 하나 날려줘 하고 반쪽정원에게 날렸고 체제 안정시켜줄게, 뭐 내년까지는 네 직권 보장해줄게,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나요? 그래서 무인기 날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렬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고 드론 부대 창설, 이걸로 인한 효과가 뭐죠? 바쪽 정원이 떡밥 날리는 바람에 이 드론 부대다 뭐다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나죠? 중국 애들이 이 뉴스를 제일 싫어해요. 제가 볼 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뉴스가 이 드론 뉴스예요. 반쪽 정원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다 해제가 됐죠. 반쪽 정원 때문에 또 이 드론이다 뭐다, 드론이 뭐 간단해서 북한만 합니까? 아니지. 중국까지도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드론 부대 만들면 드론 부대가 뭐 북한만 생각합니까? 중국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반쪽정원이 뺨 때려줄 격이야. 안 그래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항공우주산업 뜨잖아. 자 보세요.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거의 없어. 왜 없는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 미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계속 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해 주잖아요. 무기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잖아. 이런 불황기에 항공사 항공 운송 말고 이렇게 로키드 마틴 이런 어떤 공장들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 또 이렇게 바쪽 정원이 드론 날려주면 또 드론 군사용 드론은 미국이 최고라고 그러겠죠. 그 일부러 민간용 드론은 또 중국에게 준 거고, 또 군사용 드론 같은 거 이란, 터키 이런 기술 누가 줬겠어? 미국이 준 거고, 국유본이 준 거예요. 근데 드론 기술 자체는 이란, 터키 같은 애들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드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명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 뿐입니다. 운전비가 예산을 안 줬잖아. 깎아내렸잖아. 명분이 생겼네. 만들면 돼. 한국의 기술력으로 드론 만드는 거 우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대박났네. 여기에 이제 들아 강조했지만 안보뻥들이 뭘 모르고 막 주저거리는 건 인들아 무시해요. 좌우 파시오 성향의 애들이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일절 인들아 무시합니다. 신경 안 써요. 이번 어떤 무인기 드론 이걸로 사태에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태원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천하마 음모론, 광우병 음모론, 드론 음모론, 무인기 음모론, 전 분명하게 구분 짓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딱 또 명분이 또 생기잖아. 더 기다렸던 듯이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청 전략기술 육성에 25조 원,
이런 거 딱딱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 예? 파쪽이당 같은 애들이 맡고 있네. 친애들 예산 맡고, 응? 예?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죠. 예? 성렬형이 대통령 됐으면 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네. 예? 총선 때 보자. 다 그런 분위기잖아. 예. 성렬형 현재 지지율 75%. 국힘 지지율이 이미 발정미당 좌익파시오 발정미당 범죄집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범죄 이제 거의 좌익파시오 발정미당이 아니라 이제는 범죄 집단 발정미당 이렇게 돼버렸어요. 동네 그거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낙인 찍혔어요. 범죄 집단, 조폭 집단, 조폭 발정미당 이렇게 찍힌 거예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지. 조폭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검사들 협박해, 자기 그 보스 하느라고 막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야쿠자지 야쿠자, 야쿠자 발정미당이네. 야쿠자 발정미당. 앞으로인들아 좌익파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좌익파시오 야쿠자 발정미당, 좌익파시오 야쿠자 발정미당, 자해공갈. 이제 야쿠자는 진지하게라도 하지. 애들 김만배처럼 하다 마라. 하여튼간에 이 한국에서는 살인 사건 같은 거는 드물지만은 그 사기 사건이 많은 거는 이 좌익파시오 그 야쿠자 발정미당 덕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사기 사건이 유난하게 많은 것은 이 아무리 생각해도 좌익파시오 야쿠자 발정미당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입만 열면 입만 털면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핵융합도 이제 K-팝으로 통합가네요. 핵융합도 K-팝으로. 그래서 K-팝 어떤간에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들이 춤을 잘 춘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절로 느껴지네요. 댄스 커버. 그다음 놀세나라 이분이 또 패션 전공을 했다고 그래서 놀세나라 탈북자분이신데 또 패션 추적. 그래서 뽕요정을 저격했죠. 여기서 이 방송에서 다른 거 없고 뽕요정. 좀 웃긴다. 이 한마디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포용신뢰 호혜 원칙 중국도 포함. 성렬형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건 김성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김성한 이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구기본 귀족은 그 외무장관 박진 구본 귀족이거든요. 외무장관은 대부분 다 구본 귀족인데 이 김성환 이분도 이번 정부 성렬형 정부에 한해서 구본 귀족이 아닌가. 구기원이 직접 꽂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성환을 기억하세요. 성렬형과 동급이다. 구기원이 직접 임명했다. 그만큼 김성환이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외교 안보 부분에서 최고의 역할. 인드라 얘기했죠. 한미 동맹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끈끈하고 잘 되고 있다. 역대 최고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 다음에 한일 외교. 이런 것들은 한 축에 김성환이라는 실장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박진이라는 외무장관. 이 두 사람이
김성한 이분은 어떤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 것들을 제공하고 박진 외무장관은 경험,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이 잘 결합한 아주 아주 잘 짜여진 외교 안보 라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박진이나 김성환이 두 분 다 국유본이 직접 임명한 인사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번 그렇고요. 기억하세요. 김성환. 언론에서 김성환 나오면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의 소리, 미국의 소리에서 김성환 언급하면 그것은 반드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한국 인태전략 미얀 공동 약속 반영 환영. 한중일 정상회담 등 삼국협력 필요성 명시.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리 완전한 비핵화 실현, 미한일 안보 협력 확대, 이런 어떤 점들 인드라 강조했죠. 노벨 평화상 성렬령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인태전략 미한일 연대 중국 인식 틈없다. 이렇게 수사적인 면에서 박진 외무장관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법에서는 다를지언정 한국, 미국, 대중국 인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얼굴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현재 박진 외무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루에 잠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숨은 정말 공로자입니다. 이런 분한테 훈장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있고, 정말 저 문좀비 시절에 그 강씨 개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박진 외무장관은 프로페셔널한 전 세계에서 외무부 장관 중에 제가 볼 때는 순위권 안에 드실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든영과 친구잖아. 이든영과 농담 싸먹기 하는 분이 박진 외무장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박진 인태전략은 윤석열 독트린이다.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가 다 북한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인드라 강조했죠. 성렬형은 세계화 대통령이다.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자유화 김대중. 여기서 자유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치 자유화를 오해하시는데 경제 자유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국내 정치에 묶여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시는데, 인드라가 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근대화 경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자유화 경제 얘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드라가 이야기 강조하는 성렬형 세계화 경제 얘기예요. 인드라 강조했죠. 후진국은 정경유착, 정치가 갑이에요. 이런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경정유착, 경제가 우선이에요. 정치를 하더라도 경제가 우선인 정치, 그게 선진국이고 세계화인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렬형은 세계화 대통령이라고. 한국 경제를 글로벌 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개혁하시는 거예요. 성렬형은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정치 개혁을 하시는 분이 성렬형이에요. 그래서 역대 3대 대통령이라고 이들 강조하는데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성렬형.
한국 역대 3대 대통령이에요. 역대 모든 대통령을 다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원을 다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한반도 역대 3명의 대통령, 한반도 포함해서, 북한 포함해서 박지원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예, 성렬형 이 세 분이 예, 해방 이후 100년 동안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예, 가장 그리고 쓰레기 같은 애들은 저 반쪽 일성, 반쪽 정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예, 전두환보다 더 못난 평가를 받은 애들이 저 반쪽 정원, 반쪽 일성 이런 애들입니다. 통일대기적이니까 분단체제 지속시키기 위해서 반쪽 일성 하지 통일돼봐요. 예. 쓰레기 취급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분단 이전에는 최악의 대통령 면장감도 안 되는 반쪽 노면, 운전비 이런 애들. 예. 반쪽 노면보다 더 100만 배 못난 놈이 운전비. 그건 그 반쪽 노면 지지자들도 알더라고. 자, 그다음에 국토전략, 북한 강추위, 한국 얼어붙자, 부동강 지위, 상실의 이것도 이 떡밥 국주야. 이 정도는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니냐 현상 이런 것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얼어붙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그 투몰로우라는 영화 보셨죠? 오히려 이렇게 한파가 더 밀어닥쳐요.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이 11년마다 된다는 건 흑점하고 연관있죠. 특정 주기가 11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태양의 움직임, 흑점으로 인해서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적으로 홍수나 가뭄, 혹한 이런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가뭄이 생겨난다. 그래서 과거의 농업공학 같은 경우, 농업공황 같은 거 10년 내지 11년마다 공황이 일어났고, 근데 1825년부터 연던의 최초의 공황이 일어난 그것은 금융공황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농업공황의 이런 자연스러움을 이용해서 복합공황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금융공황은 인드라가 얘기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킨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1825년 최초의 런던 금융공황서부터 20세기의 금융공황 대공황까지 주범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록펠러 가문이 국영 황제 가문이 되었을 때 공황이 일어났나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1973년 이후로 전 세계 공황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황은 없어요. 록펠러 가문이 황제 가문이 난 인위적이라 이거죠. 대신에 록펠러 가문이 택한 것은 공황이 아니라 불황,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결코 공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길선, 선동과 이런 것도 잘 알죠. 전문가시죠. 선동부, 선동과 이런 건 여러분들 북한학 이런 것들 통일 대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인드라가 한마디 정리할게요. 이런 드론 부대, 무인기 이런 걸로 해서 통일 임박했나? 국토 전략에 그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건 100배 뻥튀기죠. 그래서 이런 건 10배 근드라 얘기하잖아. 100배 뻥튀기 아니라 10배 뻥튀기라는 것은 국제 관례다. 그런 면에서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국외본이 더 이상 분단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경제 비용상. 그래서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통일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5년 이전에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루빨리 그냥 통일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급작스럽게 북한 좌익파시स्ट 정권이 붕괴되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정은이 그냥 북한 처녀들을 따먹는 짓이나 하고 하지 그냥 북한 인민들을 더 못살게 굴지 말고 지금 상태로만으로도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 상태만으로도 유지할 정도로만 된다면 우리나라가 딱히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핵실험이나 빨리 했마. 할 거면 너 근데 핵실험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 승리, 러시아 방어선 추구길. 이 우크라이나 동부 반성에서 하르키우나 이지움을 탈환하는 게 엊그제인데 벌써 이 루안스크에 있는 이 여기가 무슨 도시죠? 갑자기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단 여기 지금 표시된 게 있어요. 이 지역까지 이게 크레미나라는 도시인가? 그런 도시인데 거의 여기가 또 인구 2만 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까지도 위험하다면은 좀 러시아가 저 지역에 엄청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한국 전쟁으로 비유하면요, 제가 볼 때 38선은 넘격이다. 북진이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서울 탈환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면은 저 크레미나 저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전쟁을 비유한다면 휴전선 돌파, 북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만약 저희가 완전히 뚫리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뭐죠? 이상한 애가 또 들어왔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분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웃고 가죠. 웃고. 재밌잖아. 재밌어 저 친구들. 꼭 한 명씩 들어오잖아. 이걸 바꿔서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간에 소재 개발해보세요.